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지난해부터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벌써 4번째 투자 유치 협약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의정부시는 반환 미군 기지를 기업 유치의 가장 큰 무기로 꼽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 농협이 500억 원을 투자해 의정부의 복합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시설에는 영농종합지원센터와 지역문화센터, 농협금융지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정부시와 투자 협약을 맺은 의정부 농협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설 건립을 위해 투자하고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가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3,5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4개의 기업 유치 협약을 이끌었습니다. 올해에만도 2개의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반환받은 미군 기지를 기업 유치의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에는 디자인 산업단지를, 캠프 카일 부지에는 생명공학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의정부 농협의 복합시설도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인접한 미군 공여지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그 땅에 대한 선행적인 투자는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데 촉진의 기능도 할 것이고, 또 반대로 그 땅에 대한 투자가 주변에 또 다른 투자에 의해서 가치가 같이 상승되어져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정부에는 모두 8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총 면적은 약 570만 제곱미터로 캠프 스탠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환됐습니다. 과거에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미군 기지가 이제는 지역 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시가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스케이트장 유치 제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대한체육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주시는 광사동 나리농원 일대를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편리한 교통과 접근성, 기반시설 확보 등을 강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제안서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국가대표 선수 등 엘리트 체육인과 생활체육 동호인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주시는 8일 오후 대한체육회에 신청서 원본을 제출한 뒤 추후 있을 실사단 방문에 맞춰 부지 설명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탄력을 받기 위해 체육계 외부 인사 2명을 전략지원단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전략지원단은 경동대학교 헬스케어 최고위 과정 교육원장인 양전현 교수와 체육학과 유재복 교수입니다. 전략지원단은 앞으로 각종 체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양주시가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할 최적지임을 홍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양대학교 축구부가 지역 연고를 영주시에서 동두천시로 이전했습니다. 동양대와 동두천시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연고 이전 신고식을 진행했는데요.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양대 축구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훈련과 생활 등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정환 동양대 부총장은 선수들이 동두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포천시는 2024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응급 환자를 대비해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종합병원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는데요. 9일부터 12일까지 청소 대책반을 운영하며 4개 업체가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거합니다. 또 물가 대책반과 하수도 대책반, 교통 대책반 등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유료 공영 주차장은 7일부터 12일까지 무료로 개방됩니다. 의정부시가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탄소중립 포인트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인센티브는 연 2회 제공하며 개인은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상업시설은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는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정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위해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원, 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김포 한강시내폴리스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리 사실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요. 또 다른 개발 사업인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메디컬 캠퍼스 건축비 분담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삐거덕거리는 상황에서 김포시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종우 김포시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네,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시민들이 풍무 역세권에 대한 활용 방안, 특히나 이 학교 용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 대학교가 어떤 학교 의료시설을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하대가 이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요. 언론에도 나왔듯이 인하대가 어떤 학교 용지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그 시행사에서 의견을 줬다라는 부분과 또 민주당에서 왜 인하대 병원을 하지 않느냐고 시장에게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러면은 풍무 역세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특위가 필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서 야당 의원님들과 제안을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특위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우선 조사 기간은 약 한 38일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조사 범위는 기존 풍무 역세권 사업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의 어떤 그 감사 영역과 저희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의 영역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라든가 그 AMC에서의 역할 그 가운데에서 과도한 어떤 권한 밖에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조사가 저희는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 조사 범위는 그런 어떤 과정상의 어떤 절차적인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실무자와 또 공직에 계셨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증인과 참고인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행정사무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풍무 역세권 사업 외에도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 관련된 각종 비리 사실이 발견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대응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특히나 또 어떤 문제점이 다 존재하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시내폴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과도한 어떤 권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나타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풍무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시내폴리스와 같은 유형의 어떤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에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계획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풍무 역세권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도 있는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종우 김포시의원이었습니다.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시작이 어려웠던 노후단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 주민과 사업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0석 규모의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일십 주택 대책의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설명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신탁사, 건설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해당 정책을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모인 겁니다. 국토부는 재개발 재건축이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개발 재건축을 더 이상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재차 확인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과 좀 연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규제로만 봤죠. 앞으로는 좀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정책 기조를 앞으로 가지게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 즉 3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을 60%로, 재정비 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을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바로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월 말에 2월 달에 발의를 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이번 국회가 5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 전에 국회가 열리면 통과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실제는 국회 상황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비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밀 안전진단 모금을 진행하던 일부 단지들에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주민이 이제 돈을 안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주 그냥 무지개지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지금 6월 달에 결정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거죠. 일부 주민들은 부동산 건설 경기 악화 상황에서 실제 정비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완화되는 것은 핵심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요.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성이라는 게 결국 부동산 경기에 직결되어 있는 건데 기존에 재건축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혜택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고 분담금 때문에 하던 사업장도 지금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주체가 겪는 애로사항은 미래도시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공사비 조정 기준을 구체화 현실화한 표준 계약서를 배포하고 공사비 분쟁 사업장에 조정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분쟁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이번 주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6% 하락했습니다. 지난 11월 마지막 주부터 11주 연속 하락한 건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0.05%, 경기 0.08%, 인천에서는 0.05%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수자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물 가격이 일부 하향 조정되고 급매물 위주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교통 분야 핵심 아젠다 특별 조직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특별 조직은 지난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더 경기 패스 도입과 GTX를 비롯한 광역 철도망 구축, 고속도로 지하화 등 분야별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별조직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주요 현안이나 공동 이슈 발생 시 수시로 논의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